그 다음에 우리 SPSS를 이용한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설 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조사 분석사 1차 필기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나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을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통계적 가설은요, 어때요? 기존의 주장인 귀무가설과 새로운 주장인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대립가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자료에서부터 밝혀지면 p-value,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럴 때에는 대립가설을 받아들이지만 그 밖의 경우는 무조건 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양쪽으로 보는지 단측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평균 키가 크다라고 하는 데만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대립가설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작다라는 데만 보고 싶다. 작은 데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대립가설은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나 만약 내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겠다. 그러면 양쪽으로 똑같이 2분의 알파를 떼고 이렇게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자, 통계 분석 기본 개념 한번 볼게요. 어떤 통계 분석을 언제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인 남성의 평균 키는 170이다. 그죠? 그러면 귀무가설은 성인 남성의 바깥에 안 써지네요. 그럼 제가 좀 안으로 써야 되겠네요. 자, 성인 남성의 평균 키는 170이다. 아니 170 아닐걸? 요렇게요.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 자, 그러면 어떤 계층의 월 수입 평균이 200만 원이다. 아니 그거는 아닐걸? 크든 작든 차이가 있을걸? 요렇게요. 됩니까? 자, 이번에는 문과와 이과의 수능 성적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이걸 검증하는 겁니다. 자, 문과와 이과 간의 뮤A와 뮤B 간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이게 귀무가설이고요. T검정, 독립 T검정을 이용해가지고 가설 검정하려고 하는 대립가설은 아니, 두 집단 간의 평균에는 차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대립가설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남녀에 따라 고객 만족도의 차이가 있느냐? 어때요? 남자라고 해서 만족도가 높고 여자라고 해서 만족도가 낮거나 이러지 않을 거야. 아니, 그 둘은 틀렸네요. 자, 그 둘은 차이가 날 거야. 만족도에 분명히 차이가 날 거야. 이거예요. 여자가 높든 남자가 높든. 그죠? 그러면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조직의 몰입도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게 고용 형태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을 기각시키고 새로운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그러한 근거를 우리가 데이터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응티 검정은 뭡니까? 좀 전에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고자 할 때, 즉 서로 독립인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고자 할 때 우리가 독립 T 검정을 썼고, 대응 T 검정은요, 연속형 자료의 차이를 검정하는 건 맞는데 사전과 사후에 한 개체로부터 여러 번 반복된 두 번 측정된 자료의 평균 차이를 볼 때 우리가 대응 T 검정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수업하고 난 뒤에 평균의 전후 차이가 있느냐, 차이는 없다가 귀무가설. 아니 그것도 수업을 했는데 차이가 있어야지.
좋아졌을 거야 혹은 차이가 있을 거야 라고 대립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분산 분석인데요. 분산 분석은 좀 전에 성별과 같은 경우는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이 두 개였거든요. 성별, 남자, 여자, 그쵸? 고용 형태도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3개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 비교를 할 때입니다. 즉 대도시, 중소도시, 군소도시 간의 아파트 분양률의 차이가 있는지 요렇게요. 그래서 세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 뭘까요? 이때 대립가설은 뭡니까?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니다. 이게 대립가설입니다. 즉 H0가 참이 아니다. 이게 대립가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여기 등호가 모두 다 깨져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등호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 이상 깨지면 귀무가설을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연령대 우리 아까 연령대 age new라는 변수명으로 새로 연령대를 생성도 해봤잖아요. 이런 연령대에 따라서 외모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가? 자,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아니, H0 뭡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외모 만족도 모평균 차이가 있다. 모든 new i가 같은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대립가설의 형태가 됩니다. 즉,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다 달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연령대 한 군데에만 달라도 요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고 새로운 주장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차이 검정도 할 수가 있고요. 교차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교차 분석은요, 뭡니까? 부범주형 변수 간에, 자, 성별,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보면 어떠냐면요. 성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고용 형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남자, 여자가 각각 20명씩이다. 그래서 총 40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20명이다. 자, 그러면 50%가 정규직, 50%가 비정규직이다. 그럼 남자, 여자 별 상관없으면 여기 1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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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씩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남자일 때는 정규직으로 좀 더 잘 채용을 하고 여자일 때는 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이쪽의 셀의 빈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 개의 행변수와 열변수를 교차를 시켜서 교차표, 분할표를 그려가지고 이것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아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즉 성별에 따라 고용 형태 차이가 없다 귀무가설이고요. 있다 대립가설입니다. 즉 성별과 고용 형태는 서로 독립이다, 서로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네요. 남자, 여자에 따라서 질병의 중등도는 차이가 있다 없다, 서로 독립이다 아니다 요거는 제외합니다. 요건 삭제되어야 됩니다. 서로 독립이다 아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관분석, 회귀분석입니다. 자, 상관분석은요. 유머 분위기가 우리 조직의 유머 분위기를 1점부터 5점까지 양적인 자료로 매기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직 몰입도를 1점부터 5점까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일할 때 즐겁게 웃으면서 일하면 좋겠죠. 그래서 유머 분위기가 처지면 일하기 싫다 이렇게 되고 유머 분위기가 아주 좋으면 일하고 싶다 이렇게 될 것인가 이런 거 보고자 할 때 요런 양의 상관이 있더라 라는 거 요런 거 보고자 할 때 우리 상관분석을 씁니다. 상관분석 즉 외모 만족도와 심리적 안념간의 선형관계가 없다가 귀무가설이 되고 있다가 대립가설이 됩니다. 즉 유머 분위기의 조직 몰입은 선형 연관성이 없다가 귀무가설, 있다가 대립가설이 돼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그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정확하게 쓰라고 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귀분석입니다. 외모가 내가 참 만족스러운 외모를 가졌다.
그렇다면 심리적으로도 좀 편안할까? 요런 연관성을 보고자 한다. 그죠? 리커트 5점 척도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산점도에서 직선의 회기식을 유출을 했더니, 적합을 했더니, 그러면 요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기 분석이고, 이때의 규모가설은 뭡니까? 외모 만족도는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규모가설이고요. 외모 만족도는 유의한 독립 변수이다. 이게 대립가설입니다. 그죠? 회귀 모형은 유의하지 않다. 이것이 규모가설이고, 이 안에 적어도 하나의 독립 변수가 유의하다면 회귀 모형이 유의하다라고 하고, 이것을 H1 새로운 주장이라고 합니다. 회귀 개수로 치면 BI가 유의한가 하지 않은가 요거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표본 T 검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맨 마지막 변수 수입이라는 인컴 자료가 있었는데 이 수입이 평균 200만 원인지 아닌지를 검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규모가설은 평균 수입은 200만 원이다 이고요. 대립가설은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분석합니까? SPSS 파일 여기에서 income이라는 변수 보이시죠? 이 income이 200만 원인가 아닌가 검증하는 겁니다. 분석에 가서 평균 비교 1표본 T 검정 갑니다. 1표본 T 검정 클릭. 자, 여기에서 수입이라는 검정 변수가 평균이 200만 원이냐 하는 것을 검정하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디폴트로 양측 검정을 하고요. 그리고 95%, 즉 5% 하에서 신뢰 수준, 신뢰 수준 95%의 가설 검정을 할 때 유의 수준 5% 하에서 가설 검정을 합니다. 확인 클릭하면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유의 확률은 0.000입니다. 자, 아주 정확하게는 0.000000 해가지고 소수점 11번째 자리에서 272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러한 아주 0에 가까운 유의 확률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평균 233만 8천 원 정도고 이거는 평균 내가 예상했던 2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33만 원 이상 더 큰 값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고 하기 어렵다 하는 거죠. 그죠? 대립가설 받아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 한번 써볼까요? 자, p-value가 0.000이기 때문에 0.05보다 작아서 대립가설을 받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양측 유의 확률 0.001보다 작기 때문에 0.05보다 작아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아서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즉 유의 수준 5% 하에서 평균 수입은 200만 원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기술 통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연령과 교육 연수와 수입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그 다음 그 분포의 뾰족한 정도와 치우친 정도까지 함께 계산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술 통계 분석 들어가면 됩니다. 기술 통계 분석 클릭해서 내가 변수가 다 안 보인다 하면 이렇게 화살표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주면 됩니다.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연령과 교육 연수와 수입에 대해서 옵션 볼까요? 평균과 최대값, 최소값과 외도와 첨도 그리고 표준 편차, 표준 오차까지 계산해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외도, 첨도 다 계산이 돼 있죠. 더블 클릭.
자, 여기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그죠? 그 다음 외도, 첨도 있습니다. 자, 표준 오차 계산이 안 되고 있네. 표준 오차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또 다르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빈도 분석 가서, 그죠? 빈도 분석에 가서 통계량을 또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연령과 수입, 어때요? 교육연수 왜 여기 명목 척도로 돼 있죠? 교육연수, 수입 이렇게 세 개를 옮기고 통계량으로는 평균과 외도, 첨도, 표준 편차, 최대, 최소, SE 요거까지 표준 오차까지 계산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자, 그랬더니 어때요? 표준 오차까지 추정이 됩니다.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는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준 편차 나와 있죠? 표준 편차. 그 다음 여기 표준 오차 나와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요, SD라고 하고,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 그 다음 표준 오차는 Standard Error라고 하고 SE라고 합니다. SE는요, SD를 루트 N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지금 보면 SD가 연령의 표준 편차가 5.809입니다. 자, 그럼 SE는요, 5.809를 뭘로 나눈 거냐? 루트 309로 나눈 겁니다. 루트 309로 나누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약 0.330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 SE에다가 1.96 G값인 1.96을 곱해서 더해주고 빼주면 평균 값에다 더해주고 빼주면 이것이 바로 95% 신뢰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분석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재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재. 우리 기술 통계 들어가서도 분석해봤고, 우리 빈도 분석 들어가서도 분석해봤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집단별 기술 통계 분석해 볼게요.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Q민이라는 만족도, 전체 만족도 계산해 놓았고요. 이제 집단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파일을 분할하겠습니다. 집단을 비교할게요. 성별에 따라서. 됐습니까? 성별에 따라서 비교합니다. 뭘? 평균 비교를 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준 오차 다 필요해요. 만족도의 평균이 궁금합니다. 자, Q민. 통계량은 표준 편차, 표준 오차 다 보겠습니다. 확인. 자, 어때요? 남자의 평균은 만족도는 3.4인데 여자는 평균이 2.8이에요. 남자의 만족도가 더 높네요. 남자가 더 살아가기 좋은 세상인가요? 그렇게 이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자료는 가상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해석에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표준 편차가 있고 표준 오차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자료에서는 지금 얼마로 계산이 되고 있나요? 자, 2.82, 그 다음 3.44,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26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빈도 분석 메뉴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어떻게? 분석에 가셔서 기술 통계 가서 데이터 탐색 클릭하셔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 탐색 클릭. 자, 어떻게 해요? 만족도를
자, 데이터를 우선 파일 분할한 거 풀게요. 파일 분할을 모든 데이터로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에 가서 데이터 탐색 가서 성별에 따라서 만족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군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남자일 때, 여자일 때 기술 통계량이 나옵니다. 여자일 때 평균, 표준 편차, 자, SPSS, 표준화 오류, 표준화 편차 이런 단어를 쓰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남자는 평균, 표준 편차 0.93, 표준 오차 0.07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통계량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이냐면요. 269페이지까지입니다. 269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빈도 분석입니다. 자, 우리 교재 270페이지 한번 볼게요. 270페이지. 자, 빈도 분석은 우리 자료에서 성별, 연령대, 지역에 대한 빈도 분석을 수행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분석의 빈도 분석, 성별, 연령대 만들어 놓은 변수죠. 그 다음에 지역.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그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빈도, 여자가 43.3%, 남자가 56.7%,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분석한 것은 1명, 110명, 144명, 59명 해서 총 314명, 그때의 퍼센트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역에 대한 퍼센트 있죠. 지역은 결측값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측인 4명을 제외하고 유효 퍼센트로 퍼센트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원래 퍼센트는 뭡니까? 결측값을 무응답으로 처리하고 그것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총 n으로부터 구한 퍼센트가 되고요. 유효 퍼센트는 결측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310명에 대한 퍼센트를 바로 유효 퍼센트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차 분석 들어갈 거예요. 교차 분석은 우리가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수행한다고 해서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272페이지. 자, 교차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교차 분석이라고 하고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검정하기 때문에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역에 따라서 성분포가, 성비가 서로 다른지, 즉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유의수준 5% 하에서 검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귀무가설은 뭡니까? 연관성이 없다가 되고요. 그죠? 없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지역에 따라서 성비가 연관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예상하고 계산한 것처럼 마치 제가 한번 보였는데 집단별로 그 대도시, 중소도시, 군소도시 별로 성별의 분포를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단별로 빈도 분석을 해서 그것을 보기는 했지만 그것이 지역에 따른 성비 차이가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입증해내는 데에는 부족했어요. 그것을 입증하려면 카이 제곱 검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지역에 따른 성비 차이 분석, 교차 분석 해보겠습니다. 분석의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 그죠? 제가 지역에 따른 이렇게 했으니까 지역에 따른 성별의 차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 교차
교차 분석의 통계량 옵션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카이 제곱 클릭하시고 계속 그 다음에 퍼센트도 있으면 좋겠죠. 행 퍼센트 클릭하겠습니다. 계속 확인. 자, 그러면 어때요? 대도시는 남자가 67.5%, 중소도시는 그거보다 더 작은 58%, 군소도시는 그거보다 더 작은 48%. 그죠? 대도시와 약 20% 정도 차이 난다. 그죠? 여자는 어때요? 남자보다 군소도시에서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자, 이러한 경향성,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 제곱 통계량 계산해보면 그 카이 제곱 값은 6.858로 그 유의 확률을 구해보면 0.05보다 작아서 p-밸류가 0.05보다 작은 0.03이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책 한번 볼까요? 책에 자, 보세요. 분석 가서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 들어갔습니다. 교차 분석 가서 지역에 따른 성비 차이니까 행과 열변수 선택하고 통계량 클릭하고 카이 제곱 클릭하고 그 다음에 셀에서 행 퍼센트 보겠다라고 하고 계속 눌러주고요. 그리고 난 뒤에 p-밸류 산출했습니다. 카이 제곱 검정 결과 유의 확률이 0.032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 수준인 0.05보다 작죠. 따라서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그 말은 유의 수준 5% 하에서 지역과 성별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교차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도시, 중소도시, 군소도시 순으로 남자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중 케이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가중 케이스란 우리가 때때로 원자료가 주어지지 않고요. 이러한 교차표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헌을 검색했는데 이런 교차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원자료 없이 그 추정이 가능할까 하는 건데 가설 검정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성별 1일 때, 그 다음에 남자일 때 2 하고요. 대도시 1, 2, 3 요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여기 있는 이 빈도 있죠. 자, 제가 펜이 있는데 마우스를 쓰고 있었어요. 자, 요렇게 요 N수를 가지고 제가 가중 케이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대도시에 있으면서 여자인 경우 26명, 대도시 살고 남자인 사람 54명.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소도시면서 여자 49명, 중소도시면서 남자 68명, 군소도시면서 여자 58명, 군소도시면서 남자 55명 요렇게요. 자료를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료 어디에 입력이 돼 있느냐 하면 실습 데이터 기본 이론 중에서 가중 케이스 클릭하면요. 가중 케이스 요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가 입력이 돼 있죠. 자, 이 경우에 만약 우리가 데이터를 가중 케이스 설정을 하지 않고 가중 케이스 지정되지 않았죠. 지정하지 않고 그냥 교차 분석을 한번 돌려보면 지역에 따른 성비 차이 구해보면요. 어떻게 나올까요? 한 행을 하나의 개체로밖에 잡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마치 6명의 데이터인 걸로 잡아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대도시 살고 여자인 사람도 1명 있고 대도시 살고 남자인 사람도 1명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때요? 대도시 살고 여자인 사람 2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가중 케이스 설정합니다. 가중 케이스 빈도를 가중 케이스로 설정하고 그죠? 그리고 확인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빈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랬죠? 분석 가서 기술 통계량 가서 교차 분석 이렇게 클릭을 또 해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내가 분석했던 최근 사용한 대화상자를 다시 호출하기 위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메뉴 클릭하셔서 가중 케이스 직전에 했던 교차 분석 가지고 오면 내가 이미 벌써 저장되어 있는 직전 작업이 그대로 불려져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하면 자,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그죠? 총 310명에 대해서. 그죠? 요 도시 지역에 대한 그 결측이 4명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 p-value 계산하면 0.03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시겠죠? 가중 케이스까지 해봤습니다. 우리 교재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볼까요? 가중 케이스 데이터 가서 가중 케이스 클릭하고, 그죠? 빈도를 가중 케이스로 지정해주고 난 뒤에 다시 교차표를 그려보면, 교차 분석이죠. 분석에 가서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 클릭하시면, 그러면 그냥 가중 케이스 지정 안 했을 때는 이렇고요. 가중 케이스 지정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요게 맞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립 T 검정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는 280페이지입니다. 자, 독립표본 T 검정은 두 모집단 간의, 독립인 두 모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고자 할 때 봅니다. 즉,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검정할 때 우리가 독립 T 검정을 쓰는 거죠. 귀무가설은 성별에 따라 만족도 평균은 차이가 없다. 뮤1과 뮤2는 즉 남자의 만족도 평균과 여자의 만족도 평균은 같다가 귀무가설이 되고요. 대립가설, 내가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분석 어떻게 해볼까요? 자, 우리 자료로 갔습니다. 지금 내가 사용할 자료는 젠더와 만족도 평균 Q민입니다. 자, 분석에 가서 평균을 비교합니다. 독립표본 T 검정 클릭하세요. 그리고 검정하고자 하는 변수 뭐예요? 만족도 평균이죠. 이 만족도 평균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성별 집단 변수로 딱 옮기고 나니까 아직까지도 확인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단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여자는 F라고 입력했고 남자는 M이라고 입력했다.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계속 클릭하면 이제 드디어 확인 활성화가 됐죠. 확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 창에 어떻게 떴나요? 여자 131명의 평균은 2.8이고요. 남자 168명의 평균은 3.4점입니다. 약 0.6점가량 차이가 나요. 여기 보시면 0.6점 차이가 나죠. 자, 이 0.6점이 통계적으로 과연 진정한 유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우리가 등분산 검정을 독립 T 검정을 하기 전에는 분산의 등분산 가정이 만족되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자, 제가 우리 이론 수업할 때도 필기 수업할 때도 우리가 했었는데, 자, 보세요. 자, 남자는 평균이 3.4 정도였고 여자는 평균이 2.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의 흩어진 정도가 이렇게 비슷하다면, 그죠? 분산이 시그마가, 그죠? 흩어진 정도가 이렇게 비슷하다면 여자의 표준편차, 남자의 표준편차가 비슷하다면 얘는 여자의 분산과 남자의 분산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등분산, 르빈의 등분산 검정에서 등분산성 검정의 귀무가설이 되고요. 아니, 분산이 같지 않아.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의 분산이 달라.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자료값이 너무 만족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만족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어때요? 그 분포를 다시 그려보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치우쳐진 분포의 모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러면 분산이 깨지는 거죠. 등분산이.
그래서 이분산이다라고 하려면 얘를 확실히 기각시키고 새로운 주장, 대립가설을 받아들일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르빈의 등분산 검정을 했을 때. 그런데 어때요? 우리 자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자료는 르빈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 확률 0.361로 유의 확률 0.361로 보세요. 귀무가설 기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분산성 위배되지 않습니다. 등분산 가정 만족한다라고 본다면 우리 뭐 읽어야 되나요? 등분산 가정이 만족될 때의 위의 줄의 p-value 요거를 읽으셔야 되는 거죠. 자, 등분산이 같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p-value 유의한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처럼 남자와 여자의 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남자가 0.6점가량 더 높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라는 것을,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요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볼게요. 독립 T 검정할 때는요, 분석의 평균 비교 독립 T 검정 갑니다. 분석 평균 비교 독립 T 검정. 독립표본 T 검정이 두 모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만족도라고 하는 계량형 자료, 연속형 자료가 검정 변수로 들어가고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할 때 그 집단 변수 있죠?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젠더를 넣고 F와 M을 집단의 정의 변수로 입력을 했지만 지금 교재처럼 내가 새로 자동 코딩 변경해가지고 생성해 놓은 젠더 뉴라는 변수 있죠. 그거를 사용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여자는 1이라고 남자는 2라고 입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단 정의할 때 내가 입력했던 관측 입력 값을 여기에다가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등분산에 위배되지 않죠. 따라서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니까 위에 있는 B값을 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분산 검정을 통해서 두 집단의 모분산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고 등분산 가정이 만족된 경우에 T검정 결과를 이용하고요. 위배되면 아랫줄에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의 p-value 요거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대응표본 T검정. 자, 이번에는 독립표본이 아니라 대응표본입니다. 두 집단 간의 평균이 아니라 한 개체 내에서 두 번 관측된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개의 연속형 변수 간의 평균값을 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두 모집단에서 각각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 뮤1과 뮤2를 가설 검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집단은 하나인데 거기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두 번 관측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1과 Y1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X1하고 Y1의 차이, 이 디퍼런스가 0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과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중간고사 성적 한번, 기말고사 성적 한번 똑같은 사람한테서 두 번 나온 관측치니까 서로 관련 있는 자료로 보고 대응된 자료, 짝지어진 T검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료, 예제 자료는 뭔가요? 30명의 흡연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체중을 측정을 하는데 금연을 시키고 난 4주 뒤에 체중을 보니까 보통 보면 금연하고 나면 달달한 게 많이 땡겨가지고 많이들 찾는데 그래서 체중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금연에 성공한 사람 보니까 금연 전에는 흡연할 때는 70kg 나갔는데 금연하고 난 뒤에 4주 지나고 보니까 74kg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총 30명의 흡연자의 몸무게를 사전에 한번, 사후에 한번 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대부분은 올랐는데 또 5번 같은 사람은 몸무게가 빠지기도 했어요. 그죠? 자, 이랬을 때 두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 즉
기무가설 어떻게 세웁니까? 두 흡연 전후 체중의 차이가 없다. 아니, 차이가 있다. 전후 차이가 있다. 요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는요. 어떤 데이터 쓸 거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대응티 검정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4 SPSS 기본 이론의 대응티 검정 클릭하셔서 대응티 검정 데이터 가지고 옵니다. 자, 지금 열려 있어요. 대응티 검정 자료. 자, 그렇죠. 총 30명의 몸무게, 사전, 사후의 몸무게가 있습니다. 대응티 검정 어떻게 합니까? 분석에 가셔서 평균을 비교하는 거죠. 평균 비교. 가서 대응 표본 T 검정에 가서 금연 전과 후의 체중을 짝을 지어서 이렇게 옮겨 놓고 그리고 확인합니다. 확인. 자, 그랬더니 금연 전에는 64kg고 금연 후에는 67kg예요. 3kg가량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두 집단의 평균 두 개의 평균 차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차이가 0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과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이것이 대응 T 검정은 1표본 T 검정과도 동일하다라는 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사후에 몸무게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변수 계산을 통해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변수 계산해서 체중 증가량 이렇게 해볼게요. 체중 변화량 이렇게 해볼게요. 변화량은 사후에서 사전값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에서 사전값 빼니까 어때요? 74 빼기 70 하면 변화량은 4kg 플러스 4kg가 되겠죠? 확인! 자, 그렇게 하면 우리 자료에서 어떻게 해요? 4kg가 쪘다. 이 사람은 2kg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1kg가 빠졌죠. 변동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주어졌을 때 평균 비교 갑니다. 1표본 T 검정을 통해서 이 변화량 자체가 사전 대비 사후의 변화량 자체가 0인지 아닌지를 가설 검정하겠습니다. 0인지 아닌지 변화량이 0이 아닌지를 가설 검정하는 거예요. 자,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30명의 체중 변화량 3.2kg였죠.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대응 T 검정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자, 변화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반대인데요. 이때 우리가 넣어줄 때 금연 후에 체중을 먼저 넣어주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지 않고 3.267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체중 변화량에 대한 p-value가 그 0.001에서 매우 0.000으로 유의 수준 0.05에서 매우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즉 대응 T 검정은 두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데 보이나 이것은 두 관측값의 차이에 대한 1표본 T 검정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분석 가서 평균 비교 가서 대응 표본 T 검정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사전 사후에 체중값을 짝을 이루어서 옆으로 옮겨 주시고요. 그리고 디폴트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서는 유의 확률 0.001보다 작기 때문에 금연 전과 후의 체중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원 배치 분산 분석이네요. 자, 우리 교재는 286페이지입니다. 자, 독립 T 검정은 두 집단 간의 평균 비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 집단 이상일 경우에는 평균 비교를 할 때 1원 배치 분산 분석 아노바 검정을 쓰는데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어떤 자료로 분석을 하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족도 조사 자료 있죠? 그 자료에서 지역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가? 자,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형태가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군소도시냐에 따라서 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동일성, 분산의 동일성 검정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자료 원자료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대도시가 1로 중소도시가 2로 그죠? 그죠? 군소도시가 3으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있고요. 여기에 Q민이라는 이 Q1과 Q2와 Q3의 평균 값인 새로 생성한 만족도 점수가 있습니다. 전반적 만족도죠. 자, 이 만족도가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배치 분산 분석 들어갑니다. 자, 만족도의 평균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역 변수 요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옵션에 가셔서 기술 통계량도 달라고 하고 분산의 동질성 검정도 해달라고 하고 또 평균 도표도 작성을 해봅니다. 확인. 계속. 자, 그 다음에 사후 분석을 통해서 자, 사후 분석은 우리 교재에서 사후 분석은 다양한 방법을 써서 분석을 했는데 우리 쉐페 방법 한번 써보겠습니다. 쉐페 방법을 써서 사후 분석하겠습니다. 자, 확인. 자, 그러면 결과창에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대도시 77명, 대도시 거주하는 77명의 평균은 3.4점, 중소도시 108명은 3.2점, 군소도시 110명의 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평균, 보통 수준인 3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세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보기 위해서 우선 세 집단의 분산이 흩어진 정도가 동일한지를 확인합니다. 자, 문제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평균 기준으로 가설 검정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분산의 동질성 검정 평균 기준으로 한 맨 위에 있는 P값 0.134를 읽습니다. 자, 뭐예요? 등분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귀무가설, 등분산이다 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 만족되고 그 다음에 아노바 검정을 수행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노바 검정 수행했더니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관측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후 검증, 사후 분석을 통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차이가 나는지, 대도시와 군소도시가 차이가 나는지, 중소도시와 군소도시가 차이가 나는지를 또 다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다중비교 들어가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평균 0.2점가량 차이 났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관측되지 않았지만 대도시와 군소도시 간에는 여기 P밸류 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질적인 부분 집합으로 딱 나누어 놓으면 군소도시는 따로 그리고 중소도시와 대도시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평균도표 비교해도 어때요? 대도시, 중소도시 여기에 있는 요 두 그룹의 평균은 두 지역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 그죠? 그러나 대도시와 군소도시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교재로 넘어가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볼게요.
지역에 따라서 수입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수입이 아니라 만족도 평균의 차이인데요. 만족도 평균으로 보겠습니다. 만족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모든 만족도가 같은 것은 아니다. 여기 어딘가에라도 한 군데 깨지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에 가서 평균 비교, 이론 배치 분산 분석 클릭합니다. 이론 배치 분산 분석 클릭해서 요인에 따른, 집단에 따른, 즉 집단 변수를, 지역을 여기에 옮겨 놓으시고 종속 변수로 만족도 평균 클릭합니다. 옵션 가셔서 기술 통계량도 달라고 체크하고 분산의 동질성 검정도 해달라고 체크를 합니다. 저는 평균 도표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빈의 등분산 검정을 평균 기준으로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등분산이 아니라고 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노바 검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노바 검정을 수행을 했더니 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즉 뭐예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르빈의 등분산 검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단의 수가 K개 이상, 즉 3개 이상일 경우에 그때는 등분산 검정을 해서 만족하면 분산 분석을 쓰고요. 우리 시험 범위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등분산 검정에 위배가 되며 웰치 검정 등을 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만족도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사후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서 만족도가 더 높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요. 지역에 따라서 만족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던컨과 쉐페를 이용해서 분석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쉐페만 클릭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던컨을 해서 똑같이 나오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에 가서요. 평균 비교 가서 이론 배치 분산 분석 가서 우리 사후 분석 클릭하고 난 뒤에 쉐페와 던컨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어야 할 p-value가 사실 여기 보면 6개가 나오지만 나는 그 중에서 3개만 보면 돼요. 어떻게? 대도시와 군소도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소도시와 군소도시 이렇게 3개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체크가 좀 이렇게 돼 있지만 요 위에 2개랑 여기 있는 거 요거 하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떠한 기법을 써서 분석을 하더라도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고 군소도시만 평균이 그에 비해서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쉐페와 던컨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모두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동일 집단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군소도시보다는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